과거의 공유주거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하숙집이나 기숙사 같은 형태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공유주택들은 대부분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공유주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인 가구의 급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주거였는데요. 그래서 현대의 공유주거를 만들어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주거가 해야 되는 역할이란 크게 두 가지라고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를 저는 이웃 그리고 가족이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주거의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공유주택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느슨한 관계의 이웃 단계에서만 그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이 생각이 왜 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웃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존재했던 과거 시절과 현재 시절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였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마을의 구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마을은 보통 가지 형태로 길이 형성되고 그 끝에 그룹핑된 주택들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보통 구성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층위로 이웃이 구성되게 되고 이웃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설정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웃들은 보통 그 집에 있는 자연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감나무댁에 사는 땡치기, 소나무집에 사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럼 이제 현대시대에 조금 더 근대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어떻게 이웃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아파트가 널리 지어지기 전까지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길의 단위로 이웃이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보통 사람들을 집의 특성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 집은 집, 붉은 대문을 가진 집. 집의 재료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아파트가 형성된 초기 단계에는 어떻게 이웃이 형성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북도식 아파트가 있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아파트 반상이나 계무인 등 아직까지는 이웃이 형성되고 있는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이웃들은 보통 단지, 층 단위로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각각의 이웃들은 공간적으로는 집의 흡수나 구성원의 특성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헷갈리나요? 그럼 이제 현재 아파트가 어떤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상형이나 합상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공용 공간 또한 거의 공유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북도식 아파트에서 가능했던 커뮤니케이션, 이런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집의 간격, 혹은 지나다닐 때 이제 문이 열리는 틈새를 통해 훔쳐볼 수 있었던 집의 내부 모습 등 서로에 대한 공간을 통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의 변천사를 살펴볼 때 점점 프라이빗해지고 또 점점 서로에 대해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익명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웃은 익명성이 사라져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명확히 알고 그 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가족이 돼야 이제 당연히 사랑관계를 가진 사람은 보통 가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는 이제 공유주거, 즉 남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니까 남을 가족처럼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영화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았을 때는 해리포터에서 각 기숙사의 인원들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가족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뭐 영화 아바타를 예시로 든다면 이제 아바타 1에서 주인공 이제 오마티카의 부족이 됐을 때 너희는 이제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바타에 등장하는 각 부족들이 가족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 속에서도 존재하는 이런 갱단이 있어요. 여러 갱단이 있는데 그 갱단도 이런 대사가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가족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드컵을 응원할 때 정말 온 국민은 하나의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야구를 응원할 때도 서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내리게 된 가족이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혈연 관계든 혹은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는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저는 그 다양한 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한 마디가 바로 이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비교군이 있을 때 누군가와 비교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라는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양대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자면 밖에 나가면 같은 한양대 재학생들 있잖아요. 다 되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밥을 사주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근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후배가 한양대, 그러면 밥을 사주고 싶으신가요? 그죠? 그래서 같은 집단의 사람인데 특별히 조금 더 유별나게 느껴지는 순간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가족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공유주거 내에서 이웃을 형성하고 가족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개성을 만들어주고 그 개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만들고 또 그 개성들이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좀 고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공동주거 내에 여러 가지 집단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와 같은 그런 단지, 층과 같은 피상적인 그런 특성이 아니라 아예 건물의 특성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공유주거에서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이제 테마를 잡아주는 거죠. 해리포터 기숙사가 주방 근처에 있는 기숙사, 지하실에 있는 기숙사, 난로가 있는 기숙사, 이렇게 공간적으로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방 근처에 방을 배치해서 그 그룹들을 특성화해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시설이나 마당 근처에 그룹핑을 해줘서 그 그룹들을 또 특성화해주고, 또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라스가 있고 혹은 정원이 있는 곳 근처에 그룹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패밀리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것을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저 사람
사람은 무슨 정원 클랜에 사는 누구누구지, 저 사람은 그 독서실 클랜에 사는 누구누구지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 네, 아주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어떨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고비야. 대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못 넘어가. 막 여러 번 경험했지, 그렇지? 여기까지는 잘 와.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넘어가. 왜 그럴까? 생각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결하려고 이 스튜디오를 하는 거야. 에? 응. 자, 얘기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학자가 아니라 뭐 심리학자 혹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지? 여기까지. 조금 전에 뭐지? 이거 K. 요 다이아그램까지는 다 그릴 수 있다고. 그러면 될 것이다. 오케이. 돼. 그 다음에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냐? 요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공간화가 돼야 되거든. 공간화가. 자, 여기에는 농구 좋아하는 놈 모여라. 여기는 음식 좋아하는 놈 모여라. 여기는 뭐로 모여라. 라는 얘기는 건축 공간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거는 운영의 문제야. 운영.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까지는 말이 되는데 그게 딱 건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거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간적 매칭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에? 그게 훈련이 여러분들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그 부분 그걸 못 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앞으로 가보세요. 다 옳은 얘기고 이 얘기도 맞는 얘기. 자, 스톱. 다음. 이거와 이거에 이 서술은 너무도 적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문제의식도 알겠고 그렇다. 그런데 소위 건축적 공간적으로 얘네들이 뭐가 다른가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라? 프라이버시가 다른 거. 프라이버시가 다르다? 프라이버시라는 거 봤어? 프라이버시라는 공간 봤어? 공간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못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그램도 되고 말도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공간적인 이 물리적인 거를 못 그려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과는 앞에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거가 그려지는 거야.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안 한 채로 대개들 이렇게 건축을 마친다고. 자,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응? 자, 이거는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걸 소위 공간이라는 걸로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는 공간이라는 게 뭘까? 디귿자 집이면은 마당이 공간이지, 그렇지? 마당이 공간이고 앞에가 뭐가 있어? 골목길이 있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그다음에 이 골목길들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다리 타기 할 때 이거 그러지? 이런 거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골목길에 집들과 마당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자, 뭐 이건 다 건너뛰고 얘는 못 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들어가. 백일동에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자, 그러면 저거하고 이거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얘는 저런 그림이 되고 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그럼 여기다 이름을 붙인다고. 이거는 트리 식구조구나. 이거는 세마이 레티스 구조구나. 그러니까 공간 구조가 달라서 거기에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거기 사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농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 그거는 퍼실리에이터가 할 일이지 아키텍트가 할 일이 아니야. 아키텍트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그 안에서 뭐 니네끼리 하고 뭐 요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모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하는 거는 사회학자가 하는 거죠. 아키텍트는 공간을 만들어. 공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소위 매칭되는 공간이 뭔지를 그리고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해야 된다. 자, 복도식 아파트 대표적으로 이거지. 응답하라 1988은 이렇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서로를 거칠 수밖에. 과학적으로 얘기해봐. 뭐가 달라? 트리식이고 세미레티식이야. 뭐가 다른 거야? 뭐가? 길이 다르다 이 말이야. 길의 스트럭처가 다르다. 그렇지? 여기는 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복도 다 길이지. 길이 트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집을 가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 컨택이 없어. 그지? 그리고 만나봤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놈 만나니까 뭐 맹숭맹숭해. 자, 반면에 여기는 자기 집에서 나오고 이 길을 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달린 수많은 사람들을 싫든 좋든 만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 부딪히니까 사생활이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안 돼. 사생활, 익명성 사생활을 없애야 된다라고만 말하면은 사회학자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그게 건축가야. understand? 이거는 이제 리켄 야마모토라고 일본 건축가가 있는데, 일본 건축가하고 나하고 같이 협업해갖고 판교 국제 현상 설계 할 때 당선이 된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집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쓱 보면은 이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될 것 같잖아. 근데 이 집은 그렇게 되지 않아. 이게 101호, 이게 102호, 이게 103호야.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섹션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요게 한 세대야. 요게 한 세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하 1층 요 판이 단지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여기가 전부 투명한 유리로 만드는 게 핵심이야. 이거를 이제 이름을 야마모토가 식기라고 하더라고. 식기라는 거는 일본 말로
문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말로 바꿀 때 저걸로 갖다가 툇마루라고 표현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턱이 하나도 없어. 저거를 또 리켄이 얼마나 또 악착같이 턱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물 들어올 거 아니야. 물 들어와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턱이 하나도 없게 하고 맑은 유리로 하자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지금 뭐 약간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맑은 유리. 요지는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맑은 유리니까 1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초 기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취미생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이 개똥이 엄마 뭐해? 이럴 거 아니야. 간섭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카운터가 일어난다. 전통 1988에서 봤어? 거기서 그 골목길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야? 거기에 평상 하나 있고, 거기 와가지고 내가 앉아 있으면 이웃집 아줌마 누군가가 와가지고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 같이 밥 먹고, 애들도 같이 이 집 저 집 막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족이 된 거지. 그러면 그게 왜 아파트에서 안 될까? 공간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이 아니라고. 공간 구조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칠이 그런 말했지.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리켄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맑은 유리로 하고 들이다 보이게 함으로써 뭐냐면 간섭이 일어나고 프라이버시가 망가지고 개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라고 하는 공간을 전부 그 공간을 놓고 사생활이 있는 침실, 거실은 다 위로 가라 이게.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들여다보여. 이게 지나가면 다 들여다봐요. 이제 이게 싫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렸는데, 자 이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과격하게 한 경우는 전무후무하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뭐 어쨌든 지어지는 데까지 애를 많이 썼지만 성공적으로 했다. 리켄이 한 것 중에 이제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아파트라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가 아니다. 이걸 또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 복도야. 자 아파트라고 해갖고 꼭 되면은 다 저런 식으로 연립주택을 만들거나 우리 골목길 만들어야 되면 그러면 아파트는 못 짓겠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파트 지어야 되거든. 땅이 좁으니까 우리는 아파트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켄이 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파트를 하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방 이렇게 놓지. 현관 놓고, 그다음에 안방 놓고, 화장실 놓고, 필요하면 여기가 거실이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문 여기다가 주방을 둬, 키친을 여기다 둬.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을 큰 창문을 두고 화장실이 일로 가. 화장실 토일렛이 방이 있고. 자 주방 여기가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큰 통창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주방이 있어. 그러면 또리네 엄마가 여기서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은 순이네 엄마가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저녁 뭐해? 그래서 개입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어때요? 여기 모기장에다가 철창까지 쳐놓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알라 몰라? 모르지.
자, 할 수 있다고. 건축가가 주방 위치를 바꾸고 1층에다가 뭘 하고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프라이버시가 다 좋은 거야?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프라이버시는 필요하지만 프라이버시 itself는 사람 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 이웃이 필요하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공간으로 만드는 걸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만 해서 소용없다. 자, 이거 이름이 이제 City is not a tree라는 얘기야. 이 City is not a tree라는 거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 이론가이자 건축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1970년대에 근대주의적인 도시 건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내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 일련의 책들이 있어. 패턴 랭귀지니 뭐니 이랬죠. 거기서 주장하는 얘기인데 이거라고. 이 도시에 있어서의 각각의 이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부분, 요 그림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겹쳐지지 않는 거야. 저게 대표적인 아파트야. 아파트에 내 집 가는데 다른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갈 수 있지. 자,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골목 동네 다이어그램이 이거야. 내 집 앞마당이 내 집의 앞마당이면서 옆집의 골목길이면서 그 골목길은 동시에 애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면서 또 할머니들이 마실 나와서 수다 떠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고추 같은 거 말리거나 김장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야. 자, 이런 공간 구조는 우리가 세밀레티스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냐 세밀레티스 구조냐. 그래서 결국은 도시라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도시는 정신병자들의 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야? 이렇게까지를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공간화하느냐, 그걸 만드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리야마 하우스 같은 거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외부 공간이 내 공간이기도 하고 네 공간이기도 하고 실내에 있는 팻마루와 샤워실과 목욕탕이 내 거이기도 하고 네 거이기도 하고 이러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는 말 그대로 그런 소시올로지가 생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거는 그냥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래야 된다라고까지 한 거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소위 공간적 장치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알 게 많지. 그런데 그거를 분리해서 앞에 거는 할 줄 아는데 뒤로 넘어가는 걸 못하면 이 사람은 건축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긴 하는데 이 앞에 얘기하고 상관없는 걸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뭐지? 이런다고.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을 어떻게 공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핵심이 그거라고. 핵심이. 그래서 자꾸 사례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해서 냈는가. 그거를 자꾸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해보란 말이야. 뭐 정한되면 이거 거의 흉내내고 베끼고 첨조하고 또 이렇게 변형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또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그거를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잘했고 오늘 다음 시간까지 오늘 한 거 마무리해서 다 PDF나 PPT로 발표를 하세요. 너무 길지 않게 해. 뭐 길지 않아도 우리끼리 다 하니까 짧게 하고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사례 조사는 풍부히 하면은 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